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저도 또 한 번 말을 만들었어요. 네. 퀵코노미라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퀵코노미. 예, 예. 네. 처음 들어보는 말이긴 하지만 예. 대충 어떤 뜻인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말로 풀이하면 배달 경제인데요. 네. 영어로 해석하면 딜리버리 이코노미가 있는데 딜코노미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네. 퀵 서비스하고 이코노미 합성으로 퀵코노미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말은 생소하지만 이제 배달 경제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달 경제 창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 배달 경제가 활성화된 이후에서부터요. 현재 배달 경제 현 상황 그리고 미래 예측과 관련 창업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이 배달 퀵 서비스가 아주 호황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 배달 경제가 활성화된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자, 제가 뽑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과거에는 짜장면 한 그릇만 배달을 해도 해주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2018년 16%, 19년 11%, 2020년 3%, 3년 동안 33% 급등한 인건비는 도저히 배달 비용의 그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배달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자동화가 불가능하다 보니 점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외주화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환경적 변화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택시비, 버스비 등 이동비용의 상승, 미세먼지, 지금 이 코로나가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코로나19 등 각종 환경오염 등 일단 움직이기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집에 들어가면 나오길 싫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년 내 5배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배달의 땡땡, 요기 땡같이 배달 플랫폼의 확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끼리 경쟁으로 해서 가격은 하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전화를 해야 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 앱으로 모든 것을 다 주문하게 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최저임금의 상승, 또 환경적 변화, 또 배달 플랫폼의 확산 등이 배달 경제 퀵코노미를 가속화시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현재 상황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일반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의 경우 편하게 주문하고 쉽게 빠르게 받을 수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음식점, 자영업자하고 배달업자의 경우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상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음식점의 경우는 그럼 어떻습니까? 자, 우선 음식점의 경우를 보면 배달의 땡땡 같은 배달 플랫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요기땡이 그나마 대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회사 모두 독일계 회사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식당 등의 경우 이런 플랫폼을 쓰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식당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나 음식점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음식점을 넘어서 일반 물건을 파는 상점도 확산이 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나가서 쇼핑하거나 시간을 내서 나오는 것조차 꺼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비를 광고비 명목으로 받아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개인 상공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끊을 수도 없는 것이 대부분의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도 힘들죠. 특히 일부 회사는 카드기 자체를 자신들이 먼저 받고 나중에 주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게다가 회사를 바꾼다 하더라도 금액이 나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팔아도 남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이 배달 사업 규모가 3년 만에 5배 성장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액수로도 아주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렇다면 이 배달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이게 직원이 아니에요. 이게 프리랜서로서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고 배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한 달에 몇백씩 벌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올려서 채택이 되면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긱 이코노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이 많을 때는 너무 많아서 힘들고 없을 땐 수입이 없어서 힘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인데요. 라이더의 경우 보험을 잘 안 들어준다고 해요.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 부담이 커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고라도 한번 나게 되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씩 쉬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동안 수익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좋지만 음식점과 또 배달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든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자, 우선 배달업자들이 노조를 형성해서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노동자 자격을 요구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개인 상공업자들을 위해선 일부 마진이 아주 박한 품목의 경우 플랫폼 기업에서 배달 비용을 일정 금액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상공업자 상생 차원에서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여전히 경쟁이 심하고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의 물건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 모두 배려하기 회사를 운영한다면 배달 비용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또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퀵코노미 배달 경제 미래는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의 시장의 원리에 따라 많은 배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좋은 몫에서 장사를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들여서 좋은 자리에 장사를 했지만 지금 점점 사람들이 다니질 않잖아요. 따라서 자리보다 판매당 수입 비용이 높고 배달비 지급이 가능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달업자들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노동자 가격을 갖추고 하려고 긴 소송이 될 것이지만 미래에는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를 통한 배달 혁신을 한 회사가 배달비를 혁신적으로 낮춰서 살아남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 부분도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감소만이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앞으로 미래는 어떤 시대가 전개될지 참 상상 초월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자, 퀵코노미 배달 경제 관련 창업은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 배달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배달 플랫폼을 넓게 활용해서 쓰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 집에만 너무 매여 있으면 관련 회사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광고 역시 여러 방식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배달 플랫폼에 매이다 보면 그들에게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인 퀵 서비스 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활용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저희 서점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퀵 서비스를 갖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손님들이 직접 오셔서 사가는 거를 중점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앞으로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퀵코노미 배달 경제가 또 앞으로는 좀 창업의 트렌드가 된다는 것이죠.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군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